자, 여러분 교재 거기 투자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총 투자 금액이 있어요. 자,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 금액, 이게 부동산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 이런 뭐 10억을 투자한다 하면은 그 투자 금액은 내 돈도 있어요. 내 돈.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자,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에는 내 돈, 자기 자본이 있는데 이 자기 자본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말을 좀 우리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지분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보면요. 자기 자본 얼마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분 투자액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를 이용한다? 남의 돈을 잘 이용을 해야 돼.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요즘 있죠.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전세금은 계약 만료 시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자는 없어요. 이자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기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금이나 보증금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고 또 이자가 있는 게 있죠. 이자가 있는 남의 돈은 우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대출금을 또 가끔 또 시험 문제에 말을 좀 바꿔서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요. 저당 투자액. 또 간단히 저당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 말을 좀 바꿔서 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론 공부하다 보면요. 약간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도록 해서 말을 좀 용어를 비슷비슷한 용어를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투자의 장점은 뭐죠? 자, 부동산을 총 투자 금액을 우리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한다?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보유기간 동안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 계산은 우리 연간 계산해요. 연간. 그래서 그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소득.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소득이득. 그 장점에 보니까 또 처분 시에는 뭐가 나오죠?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 이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 배우셨어요. 그래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낮은 금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어떻게 돼? 더 이전보다 더 높이는 것을 무슨 거냐면 지렛대 효과인데 이 지렛대 효과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에 지렛대 효과가 좀 중요해요. 네, 시험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돈,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요즘에 보시면은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절약되는 절세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 요즘에 여기 요즘 큰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이 많이 증대돼요. 최근에 그게 여기 많이 크다 하대요. 이걸 소유의 긍지인데 요즘 요게 많이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하대요. 우리 김명미 장관 있을 때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젊으신 분들이 우리 대출이든 뭐든 하여튼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주택을 사셨는데 서울에 그 분들이 1년 지났을 때 정부에서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샀어요. 근데 그 가격이 어제 뉴스 보니까 1.6배 올랐대요. 안 산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정부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반대로 가야지. 옛날부터 90년 그 후반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은 이 젊으신 분들이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아까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력이 상당히 크다. 단점 중에 하나가 황금성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보다 낮다. 요거 25회 정답입니다. 시험에는 높다로 많이 출제합니다. 황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수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은요, 발품 판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시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 이 법률적 통제를 많이 또 받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단점입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247페이지 중간에 박스 보시면요, 이 지렛대 효과가 나와요. 자,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 지뢰를 레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보니까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근데 항상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을 이용해야 돼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은 차익금. 예? 이 남의 돈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내 돈,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한다. 자기 자본으로 전액 투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이용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면 금융은 뭐냐면 자금을 융통받는 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금융기관으로 또 돈을 빌림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없죠. 왜? 내 돈 100%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요, 자, 용어 중에 부채 비율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부채 비율이 달라지는데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이때 타인 자본을 뭐라고 한다? 타인 자본은 부채, 내 돈은 지분. 그래서 여러분 28회시면 이거 분모분자 바꿔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으로 또 한번 물었습니다. 부채 비율 개념.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요. 이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 돈, 자기 자본,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뭐가 달라져요? 수익률이 달라진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때 이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분모는 뭐죠? 지분, 투자. 이 시험에 요 수식 2번 출제했어요. 무엇을?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라고도 해요. 자, 세전 현금 수지, 이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한다. 말 있죠, 말. 이 말로서 2번 출제. 계산 문제도 7번 출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수식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요거는 기억을 해 둬야 될 수식. 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수익, 영업소득은 순수익이라고 해요. 자, 이 순수익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금에 대한 뭐를 빼주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뭐라고 한다? 상환액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빼주면은 우선 계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갭 투자라고 하는데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익금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 작년에도 또 여기서 지문이 또 정답 지문을 또 물었는데 수익률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거기 교재 표를 보니까 몇 가지 나왔죠? 3가지. 자, 정 플러스냐 또는 뭐죠? 중립적이냐 또 부 마이너스냐. 투자의 장점은 요걸 누려야 돼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거기에 여러분 교재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맨 밑에 247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서 자, 거기에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본에 대한 이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것을 저당 수익률. 자, 여러분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저당 수익률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자율. 예?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이자율.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자율보다 대출금리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높았죠. 투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융자를 받아도 여러분 대출을 받아도 지분 수익률, 대출을 받아도요, 대출을 받기 전에 비해서 지분 수익률 자체가 변화가 없어서 총 투자 수익률과 같아 버렸어요. 이때는 중립이에요, 중립.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지분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투자 잘못했지.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 그러면은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를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손해를 보니까, 네? 손해를 보니까 우리 대출 기간 만기를 더 연장을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낮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작년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좀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이 종합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자, 요것도 말로서 2번 출제. 뭐죠? 순 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 총 투자액으로 나눈 거. 요것을 또 여러분이 말로서 2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수식은 반드시 자주 나오는 수식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올해 둘 다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말로서.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48페이지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에 기역은 빼고요. 기역은 놔두고 니은 한번 봅니다. 타인 자본을 몇 프로? 50% 활용하는 경우에 우리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그 박스 안에 볼까요? 자, 여러분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 10억, 10억이니까 부동산 가격 10억만큼 투자했어요. 근데 타인 자본 50%니까 10억이 50%니까 5억. 그럼 내 돈은 5억이지. 대출도 5억 받았다는 얘기야. 자, 지분 투자액 5억이에요.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얼마? 그 1년간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 요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 나오는데 이제 요걸 빼야 되는데 거기 조건 보세요. 맨 끝에 대출 조건 이자율은 연 4%인데 대출 기간 1년인데 원리금은 만기의 일시상환. 그러니까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야. 그러니까 뭐만 한다. 대출금 만기 전에 갚으니까 이자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대출금은 5억을 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4%. 요거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뭐만 빼줘야 된다? 이자만 빼줘.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는 거니까 이자만 빼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1년 지났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 몇 프로? 2%. 자, 여러분 기간 초 부동산 10억 투자해서 샀는데 1년 동안 2% 올랐다는 얘기예요. 2% 올랐다. 그럼 여기 얼마죠? 2천만 원. 요것도 얼마? 2천만 원. 없어지니까 관계없죠? 그럼 5억에 3천만 원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 하니까 몇 프로? 6%.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수식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 표 주어졌을 때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걸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계산 문제는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작년에도 여기서 또 출제를 했었잖아요. 지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 관련해서 부가 작년에 지문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부의 지렛대 효과.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현재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현재 1억 원이 미래에 얼마냐? 자, 여러분 현재 가치 1억 원이 퓨처 밸류. 현재 가치 1억 원이 5년 뒤에 얼마냐? 1억보다 많아요. 뭐를 적용한다?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당연히 1억보다 작겠죠. 뭐를?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한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어요. 자, 미래에 불확실성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의 발생 시점은 뭐다? 미래. 근데 투자 판단 시점은 현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돼. 그래서 어디서 일치시킨다? 투자의 판단 시점? 현재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화폐 시간 가치를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자의 단위는 뭐야? 단위는 원금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이자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 자, 여기 26회와 29회 출제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다 뭐를 계산해요, 여러분은? 복리를 계산하잖아요, 지금. 복리는 뭐야? 네? 원금. 원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해서 그게 복리야. 그래서 복리. 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다 뭘로 계산한다?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보시면은 자, 예를 들게요. 연이자율. 일시불의 미래가치에서 연이자율 10%다. 자, 현재 PV 현재 100원이다. 자, 현재 가치 100원인데
이 100원이 연이자율 10%일 때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1년 후에.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자, 100원이 현재 100원에 얼마? 10% 원금 이자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공통되는 숫자 100원을 빼주면은 괄호를 묶죠? 1 플러스 0.1이에요. 그럼 이 괄호 풀까요? 100에 1을 곱하면 100원이고 100원에 0.1 곱하면 요거죠. 10원. 괄호를 묶었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110원이 나오죠. 그럼 현재 100원이 1년 뒤에는 110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110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얼마? 다시 1년 후에. 원금은 또 얼마? 110만 원. 또 이자는 110만 원 몇 프로? 또 10% 더해주면 되죠. 원금 이자. 또 110원을 공통되는 숫자를 또 이렇게 묶어내면은 1 플러스 0.1이 되죠. 자, 이때 요 110원짜리에 요 110원짜리에 요 숫자를 넣어주면 돼. 넣어주면 얼마가 되느냐?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하나, 둘. 그러니까 뭐가 돼? 제곱. 2년 후일 땐 제곱이고 1년 후일 때는 뭐다? 1승. 이런 형태로 계속 가요. 121원이거든요. 121원이 또 1년 후에는 얼마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원리가 N년 후에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N승이 돼. N승. 원리가 이런 원리. 이 원리에서 FV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인데 연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N년 후의 미래가치는 요 100원은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10%는 연이자율 R 기간 N승. 이때 요 수식. 자, 여러분이 현재 가치 100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가 되는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 1 플러스 R의 전체 N승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여러분 그 교재본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줄여서 이걸 내가라고 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도 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제 갑니다. 여러분 요걸 안다는 전제 시험이 이렇게 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요. 요 R값이 오르거든요. 예? R값이 오르면 요 전체 1 플러스 요건 1보다 크니까 이 값도 이렇게 상승. 이걸 출제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지문은 그렇게 출제하는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에 출제 많이 되는 지문이에요. 이런 것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요 수식을 보고 이제 요걸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또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29회 원래 32회거든요. 29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현재 주택 가격이 3억 원이에요. 자, 현재 주택 가격이 3억 원인데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다. 10%다. 그럴 때 우리는 3년 후에 주택 가격은 얼마냐? 예? 그럼 3년 후에 현재 주택 가격은 3억 원인데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라고 할 때 3년 후에 주택 가격 요가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요걸 곱해주면 돼. 뭐를 이용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말로 출제했잖아요. 현재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이고 3년 후에 주택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적용한다? 맞는지 뭐. 그게 29의 정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로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적용하느냐, 어떤 우리 계수를 적용하느냐,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올해는요,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으로 말로써 출제 예상이 돼요.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와요. 252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서 PV는 얼마? 양변을 뭘로 나눴어요? 양변을,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1 플러스 R 전체 n승으로 양변을 뭐 해줬다? 나눠줬어요. 예? 요것을, 요거 가지고 양변을 나눠줬어요. 이때 또 요 수식. 자,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요 빨간 수식을 또 곱해주면 돼.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데 여기서 현가라고 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는 또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번은 할인율,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는 거니까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또 상승하면, 자, 할인율이 상승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또 1 플러스 R의 n승분인데 분모가 커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할인율이 클수록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다? 작아진다. 또 이 지문을 또 출제를 한다. 두 지문 좀 주의하셔야겠지. 자, 출제되는 지문들 좀 주의하면서. 자,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 문제 한번 봅니다.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얼마냐? 자, 요거 얘기거든요. 자, 5년 후에 얼마?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 얼마냐? 그러니까 할인율 몇 프로? 7%. 0.07. 몇 년? 5년이니까 몇 승? 5승. 근데 문제는 1.07에 5승이 문제 없어요. 그러면요, 전자기가 계산기를요, 1.07을 5번 곱해주면 돼. 예?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402가 나오네요, 여기에. 그래서 1억 원을 1.402로 나눠줬더니 약 얼마 나와요? 약 7,032만 원? 자, 7,030 약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7,3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10만 원 자리를 여기 10만 원 요 자리를 반올림한다. 2니까 반올림 안 되죠? 안 되니까 뭘로 간다? 요거는 0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7,100만 원이야? 7,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7,130 얼마니까 7,130원 얼마니까 7,100만 원이 되겠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올림은 뭐가 돼야? 5가 돼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5 안 되니까 버려버린 거지. 그래서 지문 보시면서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28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작년 시험은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 출제해서 계산 문제. 그래서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으로 출제가 예상이 된다는 거. 자, 253페이지로 갑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여러분 2년 연속 나왔거든요. 2년 전에는 30회 시험은요,
이론으로 연금의 미래가치 개념을 출제했고요. 작년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말, 항상 돈은 기말에 불입을 한다. 예를 든 거예요. 자, 전제를 합니다. 돈은 기말에 돈을 넣고 또 기말에 돈을 뭐 한다? 수령한다. 기말에 돈을 넣고 기말에 돈을 수령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1년 말 이렇게 가서 n은 마이너스 n년 말.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1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그럼 매 기간 이렇게 동일한 금액 연금,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만기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원금 이자의 합계 총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해 주는 거. 이 말을 여러분 2년 전에 출제했어요.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원금 이자의 총 합계 얼마냐,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이 개념을 출제했고 작년은 계산 문제. 그러면 여러분 N년 말 A원 적립했어요. 은행에 넣자마자 만기됐어요. 돈 넣자마자 만기돼서 바로 찾으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그냥 얼마? A. 이자 안 붙어요. 그럼 N-1년 말에 A원을 적립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1 플러스 R에 1성. 자, 이런 형태로 오면은 1년 말에 A원을 적립하면 이자는 얼마 붙어요? 이자는 이 기간 동안 N년 말에서 1년을 빼니까 N-1년 동안 이자가 붙어 복리로 가는 거죠.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바로 연금의 뭐다? 미래가치. 이걸 계산하는 걸 작년에 출제했어요. 요거 계산하는 거.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저거 공통되는 거 다 더하면 공통되는 숫자가 A거든요. A를 묶어내면 얼마? 1 플러스 R에 1승 이렇게 가서 1 플러스 R에 n-1승이죠.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연금일 때는 뭐다? 연금일 때는 연금 붙이고요. 미래가치일 때는 미래가치 붙여주시면 돼. 미래가치 계수야. 그러니까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연금 A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작년에 뭐 출제했어요? 여기 50만 원. 매월로 출제거든요. 50만 원씩 적립할 때 5년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요거 출제했어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 공식 암기가 안 되거든요. 저도 암기 못 하는데. 예? 저도 암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암기 저도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풀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지식으로 가는 거지 뭐. 1 플러스 R에 1승. 요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수 1 플러스 R 곱해지거든요, 지금. 일정한 수 곱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R을 양면에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1에 1 플러스 R 곱하면 얼마? 1 플러스 R에 1성.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1 플러스 R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요것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등비수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배우면. 빼주면 얼마? R 곱하기 X는 요거 다 없어져. 여기까지. 1 마이너스 어떻게 나오죠? 1 플러스 R에 N승에서 뭐? 1. 그럼 답은 요게 정답. 여러분 교재 나온 게 요거예요. 지금 나온 요게 일시불의 요 연금의 미래가치에서 여러분 교재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도를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작년에 뭐를 구했냐 하면은 3%야. 3%니까 0.03인데 월로 가니까 12개월로 나눠주면 원리자예요. 그럼 1 플러스 12분의 0.03인데 5년이잖아요. 근데 월로 가니까 몇 개월? 12개월 곱해줘야지. 마이너스 1승. 요게 요 값이야. 빨간 거. 여기 A는 50만 원이니까 요거와 50만 원 곱해주면은 작년 시험 정답. 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근데 여러분 뭐 증거시험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유도하는 거. 그거 암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암기하고 다녀, 여러분. 예?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공부하세요. 매 기간 연금의 A원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개념을 봐야지. 아까, 어떻게 돼? 자,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예? 매월 50만 원씩 적립을 해나갈 때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금액 구해줄 때 뭐를 적용한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적용한다. 이런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기적금 가입해서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금액 구해주는 개수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것만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원래 계산 문제 안 낼 거니까. 예? 이론으로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수식에서 A는 얼마일까요? 요 수식에서 A는 연금의 미래 가치에서 양변에 뭘로? 요 빨간 수식으로 양변 나눠버려요. 그럼 연금의 내가 개수분의 1인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전문용어로 감채 기금 개수. 자, 시험 문제 이제 중요한 요거죠.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역수관계. 요 두 개 곱해도 얼마? 요 두 개 곱해도 1. 또 요것도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역수관계.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도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자, 5년 후 연금의 미래가치 5년 후 주택 구입자금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는데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얼마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의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하죠? 감채기금계수. 요거 26회 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아까 있죠. 5년 후에 주택 구입자금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했어요. 정기적금에 가입했는데 이때 매월 아니면 매월 또는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구해주는 개수를 감채기금계수. 자, 여러분 적금액 구하는 것은 감채기금계수. 만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구해주는 것은 연금의 내가계수. 어디 적용할 건가? 그거 잘 이해를 해 두시면은 또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253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우선 잠시 쉬고 254페이지 연금의 현재 가치 가도록 하겠습니다.